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요입니다. 명절 끝나고 첫날입니다. 중국에 큰 악재가 있었지만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무슨 하락하는 종목도 있었고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요. 그렇게 폭락은 안 했습니다. 두산그룹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죠. 박정원 회장님이 47%를 갖고 있습니다. 두산 아래에는 두산중공업이 있고요. 두산중공업 아래에는 두산퓨얼셀. 두산퓨얼셀은 수소연료 전지의 1위 회사입니다. 전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두산바켓 51%를 갖고 있는데요. 두산바켓은 소형건설 장비의 1위 회사입니다. 두산그룹은 혹독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한 1년 했죠. 두산이 왜 힘들었나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탈원전을 했죠. 두산중공업의 원전은 큰 돈벌이였습니다. 그거를 막아버리니까 두산중공업이 힘들어지고 전체적으로 적자 나는 데도 많아지고 한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팔 거 팔고 다시 구조조정을 하고 이래서 이제는 자회사가 흑자 전환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사업에 성공을 한 것 같고요. 신사업에는 수소가 있고요. 친환경 에너지 쪽이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쪽은 풍력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그렇죠. 풍력에 경쟁력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은 원래 두산중공업의 자회사는 아니었는데요. 이번 구조조정을 하면서 자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산중공업을 키운다는 거죠. 두산중공업을 저는 갖고 있는데 두산중공업도 매우 좋아 보입니다. 지금부터 보이는 이미지는 두산의 자회사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있고요. 이렇게 발전기 쪽 신원정도 하고 있고 두산바켓 이렇게 그림의 이미지처럼 건설 장비에 들어가는 소형 장비를 생산하고 있죠. 두산산업차량 지게차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큰 지게차를 두산산업차량에서 만들고 있죠. 엔진 지게차, 전동 지게차 이렇게 두산건설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올해 건설 경기가 턴을 하면서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산건설이 건설도 여러가지 합니다. 이렇게 큰 빌딩도 짓고 플랜트 쪽도 짓고요. 두산퓨얼셀 상업용 연료전지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요. 전 세계 1위입니다. 수소 연료전지죠. 수소 연료전지 신재생 에너지 이쪽이 핫합니다. 앞으로의 희망이죠. 두산 메가텍도 있는데 이렇게 압력용기, 반응기 이렇게 이런 모양의 탱크 같은 걸 만들고 있죠. 용기 같은 거를. 두산 메가텍 협동 로봇. 앞으로의 미래의 협동 로봇도 큰 미래가 있는 신사업입니다. 두산 모빌리터 이노베이션. 이런 드론을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여기에 큰 무거운 것도 달고 이동도 하고 화물로도 쓰고 상업용으로 쓰고 이런 사업이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두산의 핵심은 뭘까요? 신원전, SMR 소형원전 쪽이 있고요. 드론을 하고 있고요. A온과 업무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사업, 국내 1위 두산퓨얼셀. 두산중공업은 블루수소, 그린수소, 청정수소를 생산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두산은 수소 섹터가 있는 거고 신원전 섹터도 있는 거고 수소 드론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래의 좋은 사업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산 21년 2분기 실적을 분석하겠습니다. 작년에 3.9조에서 올해는 3.51조 13% 늘어났죠. 누적은 6.49조 6.81조
4.8%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작년에 적자에서 2,900억 흑자로 돌아섰고요. 누적도 적자에서 올해는 5,700억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순이익도 그렇고요. 순이익도 누적은 적자에서 6천억 정도 늘어났죠. 두산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작년 대비 100% 늘어났고요. 5,078억. 두산 퓨어셋은 아직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82 정도. 실적이 아직 미미하죠. 두산 바캡 작년 대비 100% 늘어났고요. 3천억 정도 이익이 났습니다. 1511억 작년은. 한마디로 두산 퓨어셋 말고 두산중공업, 두산 바캡의 실적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아마도 두산 퓨어셀도 내년부터는 실적이 수소 연료전지의 성장성 때문에 내년에는 더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두산 재무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6천억, 20년 매출액은 16조 9천억, 부채 비율은 290%에서 250% 개선 중이죠. 이렇게 개선 중입니다. PR은 작년엔 적자였기 때문에 0%에서 4.63%. 4.63이면 매우 저평가입니다. 유보율은 1390. 이제 회사에 돈이 많다고 봐야죠. 영업이익은 작년에는 2750억에서 올해는 1조 2800억 정도 대폭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률 1.62%에서 7.83%로 개선 중입니다. ROE는 자기자본이익률 마이너스 34에서 23.48%. 현금 배당률은 3.82%, 2,000원 정도 줍니다. 한 4% 정도 배당을 준다고 봐야죠. 4%대면 배당을 많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배당을 많이 봐야 된다 했죠. 그리고 ROE가 23.48%. 엄청 좋은 겁니다. 자회사 실적이 올라가고 두산도 좋아지니까 재무적인 모든 상황이 빚도 같고 PR도 좋아지고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자기자본이익도 올라갔습니다. 매우 재무가 우수합니다. 두산 가치평가 돈세형 스타일로 가치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6조입니다. 21년 영업이익은 1.28조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1.28조에 ROE 23.48을 하면 30조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적정가가 230만원이나 나옵니다. 참 이게 상당히 많이 나왔죠. 23배가 가야 된다는 건데 뭐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영업이익을 똑같이 했고요. 1.28조 그리고 ROE를 최소로 10% 잡았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12.8조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시가총액은 지금 1.6조인데 가치평가를 할 때 12조 8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800%의 상승이 여유가 있고요. 적정가로는 80만원이나 나옵니다. 기업의 가치평가를 할 때 재무적인 분석도 해야 되지만 미래 먹거리, 미래가 있느냐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플러스를 더 해줘야 되는데 두산은 수소에 대한 테마가 있고요. 소형원전 SMR도 있습니다. 제가 두산중공업도 투자를 했지만 수소는 앞으로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원전 SMR은 현 정부가 탈원전을 해서 나빴던 거지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세계 추세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를 하는 풍력도 대세이죠. 풍력도 계속 만들어야 되죠. 풍력과 소형원전이 조합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에너지로는 수소 에너지로 써야 되는 게 세상의 변화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많이 알아야 기업의 분석을 잘할 수 있고요.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두산의 가치평가를 해봤더니 뭐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몰라도 아직 저평가고요. 80만원까지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8배 갈 수 있는 거죠. 차트 분석을 하겠습니다. 일간 차트인데요. 22선에 거쳤을 때 요 타임 때 샀으면 좋았을 거고요. 앞으로는 요 타임 때 조정을 받을 때 사도 좋죠. 주간 차트는 중장기 투자 전략을 짤 때 가장 중요한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가 거의 80%의 중요성이 있죠. 제가 제 교육 채널에 보면 차트 분석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뭐라고 했나요? 지금 이거는 딱 보면 이게 역배열 상태고요. 그죠? 이렇게 역배열이 됐죠. 역배열 뒤에 수렴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수렴 과정은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배열로 변한 건데요. 각도가 매우 높죠. 우리는 이 타임 때 사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주식은 많이 갔죠. 그리고 또 이 타임 때 사야 되는 거죠. 좀 벗어났는데 천천히 저가 매수로 요 정도에서 수소 테마가 좋다. 신원전 쪽이 좋다. 그리고 기업 가치를 분석할 때 배당도 많이 주고 하니까 너무 지분을 많이 사지 마시고요. 조금씩 사모으는 전략으로 하면 우상향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정배열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 가치도 좋고 기업 미래 전망도 좋습니다. 물론 7번, 5번, 6번에 매수를 했어야 되는 게 프로인데요. 그때 우리는 다른 거에 투자를 했겠죠. 저는 전기차 쪽에 투자를 해서 놓친 거고요. 아쉽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간도 보고 연간도 보겠습니다. 24만 3 월간 차트를 보면 24만원이 최고점입니다. 지금 이 정도 올라왔고요. 요 타임 때 사면 좋겠죠. 14번, 15번, 16번. 그러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겠죠. 적정가는 80만원 나오니까 쌀 때 사모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간, 주간, 월봉을 보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연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제가 연간을 볼 때는 가치에 비해서 싸고 길게 보려면 연간도 봅니다. 쫙 펼쳐보는 거죠. 봉 하나에 이 봉 하나에 1년입니다. 여기 보면 2005년인가요? 1년 한번 가고 2006년도 가고 2007년도 이렇게 엄청나게 갔죠. 그래서 연간을 보는 힌트는 뭐냐면 이게 1번입니다. 한 번 1년 갔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2년, 3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장기 투자를 하면 이렇게 세봉이 그려줄 수 있다는 거죠. 사유를 내가 얘기하는 거는 섹터가 너무 유망하고 수소를 하지 않습니까? 신원전도 좋고요. 그러면 연간을 보면 돈세형 당신이 80만원 간다는 게 너무 뻥 아니냐. 그렇지만 연간을 보면 가능성 있죠. 1년 반 간 거잖아요. 이게 추세가 바뀌기 시작하면 3년을 갑니다.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만원 정도 갈 수 있는 게 뻥은 아니죠. 2년만 가져가면 한 8배 가는 거예요. 3년 가져가면 괜찮죠. 8배 가면 배당도 4% 꾸준히 주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간도 보고 주간도 보고 월간도 보고 연간도 봤습니다. 이렇게 섹터의 미래가 밝으면 연간까지 보면서 이렇게 흘러갈 거다. 장기 투자를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연간을 보니까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쭉 가겠죠. 한 3년 투자하면 갈 것 같은데요. 투자할 만하죠. 물론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조금씩 사모으세요.
그런 전략으로 가면 두산은 아주 멋진 회사가 됩니다. 두산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혹독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했고요. 팔 건 팔고 핵심만 남기고 했습니다. 핵심은 두산 중공업이 있고 두산 피월셋이 있고 두산 박해입시 있고요. 둘 다 빵빵 실적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 수소가 있고요. 신원전 SMR 그리고 풍력. 제가 보는 세상은 수소 분야 너무 좋고요. 신원전 SMR 정말 좋고요. 풍력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두산은 이제는 호독한 구조조정 뒤에 변신을 했습니다. 변신 로봇이시죠. 친환경 기업으로 변신 중입니다. 배당 투자 4%, 천천히 3호기 전략을 하면 무난하게 돈 안 잃고 부자가 될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산이 있고 두산 중공업이 있고요. 그리고 수소 쪽에는 하나라는 기업도 있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있습니다. 저는 SK 이노베이션을 수소 때문에 좀 사모으다가 배터리를 분리한다는 그런 악재가 나와서 한 4, 5천 사모으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산 같은 것도 더 사고 싶고요. 하나를 더 사고 싶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좋은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중소기업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우리 동학개미들, 우리 개미들은 좋은 주식 사는 게 더 유리합니다. 중소기업에 투자를 해서 단기적으로 크게 벌 수는 있지만 저는 대형주, 우량주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산 같은 회사, LG전자 같은 회사, 하나 같은 회사, 섹트레 같은 회사 이렇게 좋은 회사는 대기업이죠. 대기업 회사는 개미들이 충분히 먹을 기회를 주고요. 충분히 매수할 시간을 줍니다. 코스닥 중소기업보다는 빠른 시간에 대폭 가는 건 없습니다. 한 2, 3년 투자를 하면 그래도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보다 큰 돈을 벌 수 있고요. 그 돈이 다 내 거가 됩니다. 우리들은 이왕이면 대기업을 매수하는 게 더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3호기 전략으로 매수를 하시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두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종목은 우리에게 힘이다. 그리고 좋은 타이밍은 언제든지 온다. 주식은 무조건 싸게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고요. 혹시나 사고 싶어서 가면은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제가 세트레가이를 지금 20% 수익이 나서 저는 안 삽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거, 덜 간 거 이런 거 삽니다. 주식은 쌀 때 매수하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